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 두 당이 카라연합을 선언하면은 합당에 대찬성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카라연합TV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카라연합적 성격의 어떤 사상적 세계관을 보여주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정청래 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카라연합TV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합당 무산된 건 있지만은 미래에도 카라연합 그 합당이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세계관을 발견해야 된다. 카라연합 세계관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국면에서 범여권의 빅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는 정 대표의 기획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어준 씨는 합당 찬성은 물론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까지 엄호했고 유 작가도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보조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이른바 친 정청래 의원들과 당원들을 넘어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정 대표의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문제 제기에 더해 2차 특검 추천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당내 거부감을 넘어서지 못했던 겁니다. 김 씨와 유 작가는 한때 보수 야권으로부터 민주당을 조종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 실제 민주당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친여 성향 평론가 이도경 작가는 이제는 여권의 지형이 달라졌다며 이른바 빅스피커의 힘에 기대서는 당을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로 유입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과 조국, 운동권 세력 등의 부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려야 됩니다. 예. 두 사람이 움직여도 안 쏠리잖아요. 윤석열 정권과 내란 사태에 대한 분노를 모으고 폭발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는 이들과 여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내용은 영상은 이렇고요. 자, 어떻게 여권 지지자들과 저 정청래 대표랄지 조국,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그다음에 김어준 씨 생각이 좀 다른가? 그런 배경을 제가 한번 따져보고 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그런 힌트를 좀 주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먼저 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정체성을 좀 밝히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체성을 밝히는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제 정체성을 확인하면은 미래의 바람직한 민심의 향방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현대 한국인들이 당파성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전라도에 컸고 성장기 초기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환장했던 거의 골수 똘마니 정도 될 정도의 그런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58세.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죠. 제가 87학번인데요. 지금은 킥서비스 하고 있어요.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영업자죠. 자유롭게 일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킥서비스맨. 그러면서 증권 투자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를 경험한 지는 한 25년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은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정권 초기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가 의아해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자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동네 출신으로 보면은 무조건 민주당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당파성이 중립적이다. 양쪽으로 별로 애정이 뽕 맞은 것처럼 펄쩍펄쩍 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세계관은 카라 연합주의자이다. 좀 생소한 말이죠. 카라 연합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카라가 가야를 말하는 거예요. 가야의 역사를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역사적 어떤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카라 연합주의자이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그 긍정점을 발견하고 제가 전라도 촌놈이고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초기 성장기에는 제가 시장을 좀 반시장적이었어요. 그러나 나이 58세 먹고 세상을 오래도 살다 보니까 시장의 유용성 그리고 조선시대가 얼마나 반시장적이었는가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망해가고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해서 일본에 잡아먹혔다. 이러한 저는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좀 한계에 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용적 계급주의자예요. 제가 사회주의와 관련되는 그런 고민도 소시적인 했기 때문에 계급투쟁론적 성격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계급주의. 그러나 중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모든 국가 행정은 중산층을 강화하는데 항상 몰두해야 된다. 자연경제의 상태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면서 계급이 첨예화되고 이 중산층을 몰락하면서 체제가 붕괴된다. 고대의 지금부터 5천년 서남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미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구약 성서에 나오는 희년인 것이 49년이 돌아오면은 리셋을 한다면 세상을 제로 베이스로 그것을 급속도로 리셋을 해가지고 혁명적으로 나갔던 게 공산주의의 힌트도 마르크스가 거기서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중용적 계급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왜? 고대 5천년 전부터 세상에 한 번씩 순수 시장에 맡겨놓고 자유롭게만 맡겨놓으면 언젠가 한번 뒤집어 엎어질 정도의 모순이 첨예된다. 이걸 인류가 알았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미래의 시계열을 따져서 정치와 행정은 국가의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에 항상 선제적으로 몰두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 저 박준호입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인데 다만 전공을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좀 만들어보고 세상 일에 좀 참견을 하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국힘당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꾸준하다는 거예요.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런데 40%대예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40%니까 그보다는 좀 높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 착오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그게 성공했더라면 다시 후진국 3세계의 나라처럼 맨날 데모하고 체류탄 쏘고 그런 시기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쿠데타를 단행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지율을 보면은 근데 이 격차가 민주당하고 국힘당 격차가 약 20%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좀 약하게 나타나지만은 약 20% 정도. 그런데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대강 그에 가까워요. 이
이 지지율 격차만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이재명 대통령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20% 가까운 이 정도 사람이 과거에 국힘당 지지자들이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어이가 없네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몇 개월, 한 반년 지났나? 지켜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정치 행정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면서 그 이상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묘안을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왜 여기 20%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가.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조국 혁신당하고 정청래 씨가 합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누가 걸고 있느냐. 이 정서가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정서가. 그러니까 정청래 씨하고 조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핵심을 제가 전라도 사람 박준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는 친일적 실용주의자예요. 응?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만. 그리고 당파성은 방금 전에 중립적이라고 했죠. 다른 것은 다 얘기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입니다. 이 요런 지지율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왜 20% 정도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치냐. 같은 정파에 있으면서. 그걸 심각하게 따져보고 미래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변해야만이 대통령 지지율 이상 넘어서 80%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현재의 자유민주당, 자민당 지지율까지 육박할 수 있느냐. 그런 그림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정파 간에 싸움질하면서 분열돼가지고 망했던 구한말의 그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의 이 상태의 세계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체가 될 만한 미래의 지향적인 세계관을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한일 간의 정치 지형도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자유민주당 다카이치가 이번에 총선을 크게 이끌었던 자민당의 이게 당 깃발이에요.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본 제가 만든 하라연합 민주당 깃발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라연합 국기가 이렇게 손으로 떠받치고 있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세계관으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강력한 흔쾌한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원대한 미래와 오길 승천하는 역사를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방금 그 동영상 일부에 제가 캡처를 떠온 건데 여기 보면 김구 선생 사진이 보입니다. 이게 민주당 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구 선생의 정체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독립운동가이긴 했지만 이승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죠. 김구 선생에 맡기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총탄에 갔고 남한과 북한을 그 당시에 통일하는 상징으로서 죽어가면서 그걸 외쳤기 때문에 죽어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김구 선생님 그 자체로서 그러면은 과연 오늘의 한국과 한국이 이 발전되어 있는 이 모습과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건전하게 평가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의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다 이 말이에요. 갸우뚱해. 그래서 김구 선생을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정서적인 상징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정서, 이모션에 상당히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뒤집어 보면 안 돼요.
정치와 정체성 이런 것들은 과학적 합리성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감성적 어떤 원한과 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의 지각에서 한국인의 정치 세력의 모든 대의명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사의 명분, 민주화라는 민주주의라는 그 대의명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윤리적 담론, 대의명분을 민주당이 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힘당은 그걸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정서 뿌리로부터 단일 대우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정치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일 수밖에 없다. 국힘당도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엉뚱한 쿠데타 난립 소동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사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대의명분의 양대축, 한국인의 정체성, 그 다음에 파퓰리즘에 기반한 그 정체성은 파퓰리즘으로부터 오는 거지 과학적 합리주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합리주의로는 역사를 보면은 정체성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어떤 뿌리에서 보면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말뚝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건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어디야? 엘리트 과학적 합리주의가 아니고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대중을 이루는 그 대중의 어떤 정서적인 흥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다. 독립운동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정서적 상처죠. 그걸 어루만지지 않고 과학적 합리주의로 역사와 미래를 끌고 나가겠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겸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본 자민당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의 세계관으로는 그걸 올릴 수도 없고 올려서는 안 돼요. 그런 세계관으로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거의 80% 육박하는 자민당과 대등하게 힘을 갖추면서 응징력을 갖추면서 이런 악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여기 보면 카라연합의 세계관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카라연합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이 김구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정서를 항상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여기에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한 번 더 짬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이 이것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이게 민주당의 과거의 현재의 정체성이 여기에 많이 묶여 있어요. 한의 미학, 민족 자주, 식민지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감성적 민족주의, 당연하죠. 김구 선생이 다 여기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과거에 매몰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이 족쇄와 같은 것이다. 정체성의 핵심은 될 수 있지만은 미래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힘있게 떨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말. 우울하다 이 말의 정체성이. 활달한 정체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용의 덕을 기반한 실용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 60%를 넘는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우파에 있는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2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조국 혁신당과 정청래 씨가 이끄는 민주당 내 세력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학을 바꾼 게 한의 미학을 초월 수화의 미학으로 그리고 확장적 역사주의로 한반도에 조그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세계관이 그래요. 미래지향적 전략적 합리성으로 이렇게 바꿔내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여기 밑에 보이는 동아시아 평화론, 민주주의, 그리고 카라연합 TV가 말하는 카라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체제의
이 현재 상태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믿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지정학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구촌 지정학 속에서 한미동맹은 필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도 이쪽으로 수렴하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인 왼쪽 그룹도 조국혁신당도 이 카라연합 민주주의 동아시아 평화론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나라는 이런 것이다. 카라연합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카라해, 동해를 말하는 거예요. 카라섬, 독도, 카라연합 특별행정자치도, 경상남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도를 설치해요. 수도. 한국과 일본이 결합한 나라의 수도. 일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선뜻. 그러면 우리도 내놓을 게 있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쪽에 친하게 같이 항상 엮이고 싶은 거예요. 전통시대처럼 조선과 중국에 의해서 소외된 게 아니고, 카라 해저 터널을 하나 뚫어줌으로써 물류와 교통의 모든 걸 하나로 카라연합에서 묶을 수 있는 경제 블록 내지는 길게 봐서는 정치 블록을 창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한국은 국제정치에서 작은 소국의 미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 한국이에요, 고려는. 그렇게 이러한 세계관이 카라연합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연합의 핵심적인 상징적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수박입니다. 우리가 고려 때까지 했는데 조선시대 성리학 사대부주의자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고려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앞선 시대로 올라가면 고구려 씨름입니다. 고구려 씨름도가 고려 때까지 있었던 수박이다. 이유민이라는 무신정변의 집권자가 이걸 잘해가지고 출세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가면 일본으로 가면 뭐가 돼? 이게 수모예요. 잘 봐봐요. 수모잖아요. 상투랄지, 복장, 손의 위치. 현재 우리가 하는 각저 씨름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각저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다 이게. 우리는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일본에는 남고. 이걸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 해가지고 여기 오스모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사달 씨름대회 이름으로 시카라시라는 상징을 만들어서 이걸 국가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걸 저는 한국과 일본의 영혼의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를 통합해서 경계 고속도로를 만들고 화폐 통화 단위가 카라예요. 한일 의문 협정을 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릴 때부터 서로의 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라연합 헌법을 만들면서 카라연합으로 꼬리한다. 이런 그림 속에서 카라연합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동해야 된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그 20%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붙어있는 그 20%가 아니라 거의 국힘당의 전 세력을 쓸어올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일본 자민당과 80%에 육박하는 전 국민적 단일 대우 속에서 그 지지율을 확보하고 당당히 협상하면서 카라연합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토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기입니다. 이게 그 나라 국기예요. 카라연합기. 이름은 헤카라스. 헤카라스. 카라스는 일본 말인데 까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본 말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이런 국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은 말은 일본 말은 붙여줘야지. 그런데 해는 일본과 한국이 같이 쓰고 있죠. 일본 말로는 히, 우리는 해잖아요. 아사히 할 때 히가 해예요. 아침 해란 말이죠. 그래서 카라연합 국기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는 한국과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들어가 있어요. 북한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 카라연합 세계관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비전 속으로 역사의 과거의 과오를 좀 개선하면서 카라연합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 정권, 북한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힘당도 이 세계관을 아직은 몰라요. 이 세계관을 머릿속에 깊이 박아야 된다. 이게 그런 세계관을 형성하는 인자예요. 카라연합 정체성 퍼즐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중국인데 중원적인 거. 여기 보면 드라비다어 싱할라라고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어. 이 드라비다어에 기반해서 한국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초기에는 저도 이 정체성 퍼즐들을 만드는 과정에 몇 번에 저는 마치 곤충 마냥 변태를 했어요. 껍질을 껍질을 몇 번 벗었다 이 말이에요. 초기에는 홍산, 아사달, 투르크, 몽골 뭐 이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상나라와 연결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깊이 팠죠. 그런데 파면 팔수록 딴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다른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게. 그게 바로 인더스 문명의 중심의 핵심 세력 인도 드라비다어였다는 거예요. 인도 드라비다어족이 인더스 문명을 만든 거예요. 서쪽에서 왔던 아리안이 만든 게 아니라니. 그리고 인도 드라비다인의 이 말이 인도로부터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전체에 골고루 뻗어 있다. 그것이 1인칭, 2인칭 대명사로서 화석처럼 언어에 박혀 있다. 좀 이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달로 등에는 이 알타이 세계하고도 우리가 엮여 있긴 하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른바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황국론 얘기하는 사람들, 그 황국을 유라시아 초원벨트 중심 몽골 초원에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보면 한국의 언어와 역사를 깊이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가 아니고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인도다 이 말이에요. 인도. 인더스 문명과 우리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미래의 카라야람을 창출하는데 이 정체성 퍼즐도가 작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을 지도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인더스 드라비다인의 발견과 카라야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래지향적 지정학과 역사의 어떤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큰 배가 보이죠. 이게 해양 문명, 해양 세력인 거예요. 인도 드라비다로부터 출발하는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누볐던 해양 세력. 응?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해양 세력이 엄청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동태평양 넘어 칠리 앞바다까지 갔죠. 바로 고대의 빙하기 때부터 이 바다에 살던 사람들은 해양 항해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았다 이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육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중원 대륙을 거쳐서 동쪽으로 전진하는 이 세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대 원시 시대 어느 때부터 지구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신석기 혁명 근처 어디 그 전부터 이 남쪽에 빙하기 때 갇혀있던 인구 집단이 북쪽으로 빠른 속도로 밀고 오면서 이 세력을 전부 기층 언어로서 장악했다. 그것이 드라비다어이다. 그것이 1인칭, 2인칭 대명사의 화석처럼 박혀서 지금 존재한다. 바로 그것을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하면서 명분은 카라연합으로 한국과 일본이 엮이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인돌이 보이잖아요. 인도에 고인돌이 많고 우리의 한반도와 만주 여기에 고인돌이 많잖아요. 모든 세계의 대부분의 고인돌은 인도와 한국에 있어요. 응? 그리고 나, 너, 엄마, 아빠, 윷놀이, 공기놀이, 비석치기, 고인돌, 곤지곤지 이 모든 게 뭐냐면 인도 드라비다의 쪽의 후손인 타밀 지역에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까지 우리가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나, 너 인칭되면서 엄마, 아빠, 친족, 명칭, 언니 그 다음에 윷놀이, 공기 다 하고 살았잖아요.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그건 역사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북방 초원, 유라시아 초원 벨트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향도 받았고 혼합되어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토대는 여기에 있다. 여기 핵심이 이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주역들이 빠른 속도로 동북방하면서 이 중원 대륙 전체를 현재
드라비다어로 밑바탕을 깔았다.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인도 드라비다의 원형에 가까운 모든 것들이 한국인의 언어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중간은 뭐냐면 그 언어가 굴절된 변화된 것들이에요. 송조어죠. 시노티베트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 이게 한국인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칭 대명사의 화석처럼 박혀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드라비다어의 영향권의 인칭 대명사들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보면 1인칭 대명사를 보면은 타밀부터 쭉 미얀마, 중국, 쭉 사천성 이렇게 해서 다 보이죠. 여기 지도상으로 상상을 하면서 봐보세요. 타밀에서 1인칭 대명사 난. 여기는 미얀마는 좀 달라 보이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중국어는 워. 여기 사천성, 중국의 서쪽은 사천성인데 같은 중국인데 여기는 응아예요. 그 바로 이쪽에는 또 응아예요. 티베트는 그 서쪽에 또 응아예요. 부탄은 또 그쪽에 히말라 쪽인데 응아예요. 이건 뭐냐? 이 나가 성조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거예요, 이게. 나가 응아가 되었고 응아에서 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이게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이 응아를 쓰는데 응아가 미얀마에선 반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나이 구글에 물어보니까는 처음에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몇 번 물으니까는 이게 반말이라서 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격식이는 말인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근데 이게 미얀마의 고온 거죠. 오래된 말. 오래된 말이 이제 밑으로 이게 친구간이랄지 편한 사람에게 쓰는 응아지를 쓰긴 써요.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밀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대륙 한반도까지 아까 말했던 이 그림에서 이 지역이 전부 나, 너의 변형태 내지는 나너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거 뭐예요? 드라비다어다, 이 드라비다어. 그래서 드라비다어 세계에서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동쪽에서는 그 핵심이 한국과 일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중간은 그게 다 변했거든. 성조의 영향에 의해서 시노티베트어는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언급할 거 뭐냐면 성조 발생 시기가 우리가 고대 원시 때부터 이 중국어가 성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BC, 그러니까 기원 원시시대 때부터 AD 어느 200년까지 이제 한나라 말까지 무성조였다. 언어학자들의 얘기예요. 고대 중국어는 성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정성 받침이 있었다. 정성 받침이 발달된 말이 뭐예요? 한국 한자잖아요. 중국 한자음은 성조죠. 성조의 거친 성조가 한국에서는 받침인 거예요. 입성이 많이 남아있죠. 응? 입성.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성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정치적 혼란기, 전쟁. 그 다음에 한자가 고리보적 성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3에서 5세기 위진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각주장을 투쟁을 할 때 중국도 난리 법석이 일어나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언어 경제성 때문에 주로 받침이 사라지면서 그게 소리의 높낮이로 바뀌면서 성조가 만들어져가지고 발생이 시작되겠다. 남북조 말기에 오면은 남북조 말기니까 이제 통신라 이전이죠. 그때 성조가 확립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조가 4개의 사성체계로 확립돼서 현대의 성조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성조가 발생한 게 2000년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성조가 없으면 그러면 성조 없는 언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조 없는 언어는 뭐 있을까? 그거는 한국어에 가까운 언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드라비다 계통의 언어적 성격이 그 기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화석처럼 곳곳에 이 나라들에 다 박혀있다, 이 말이에요. 드라비다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도 고대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성조를 확립한 사람들이고, 심약은 중국 사람들이고, 고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칼 그렌이라는 언어학자, 폴리 블랭크라는 언어학자, 그 다음에 현대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중국어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성조가 발생하면서 오늘에 정착했다. 그 전에는 성조가 없는 언어였다. 그럼 그 언어는 뭐냐? 한국어에 가까운 언어, 드라비다적 언어적 성향이 강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 아사달 고조선이지 않나. 저는 고조선을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역사가 희미한 거예요. 어디에 있냐? 중국 본토의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확장한 세력이 고조선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사데라였다. 이게 카라 연합의 문명적인 뿌리였다. 중국인의 문명적 뿌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지정학을 봤을 때 인더스 드라비다의 발견과 카라 연합이라는 이 지정학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상으로 정의할 것인가? 그건 뭐냐면은 지금 세계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 패권 하에서 이걸 기본 축으로 남쪽으로는 동남아와 인도를 연결해서 경제의 핵심 이익으로 연결해야 된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카라 연합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과의 러시아의 우호 관계를 전제로 협력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리고 드라비다인의 세계의 기본적인 바탕 속에서 나중에 성장했던 시노티베트의 세계, 이 세계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 하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정청래 씨, 혁신당의 조국 씨,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계 전략을 카라연합 전략으로서 발견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합당하는 것 대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쪽 정책을 밀고 나가면. 그러면은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 63% 정도 되는 그 지지율을 내지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80%의 지지율도 만들 수 있다. 마치 일본의 자민당의 최근에 선거에서 압승하듯이. 그래서 단일 대우 속에서 일본과 당당하게 김구 선생으로 상징되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국 혁신당하고 정청래 씨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은 딴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합당해갖고 해도 그 지지율이 더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카라연합의 세계관 속에서, 드라비다인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잠시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일본 제국시대의 지도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불편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대국주의 전쟁을 하면서 전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카라연합으로 엮이면서 이 부분을 국제정치 그리고 경제의 핵심 이익으로 가져가야 된다. 러시아로부터 인도까지. 그 상황이 무르익도록 우리가 단일 대우로 한국과 일본이 묶여가지고 그 경랑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인더스 드라비다의 발견과 카라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유목, 몽골 선비, 말갈 수렵방. 이게 뭐예요? 야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환단국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세계를 우리들의 정통의 역사의 뿌리로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환단국에 나오는 황국은 몽골 초원이 아니고 인도 대륙이에요. 아사달 드라비다의 본고향, 인류 문명의 요람, 인더스 문명, 거기가 황국이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농경지대 알타이 홍산도 관련이 있죠. 이게 몽골 선비 투르크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 이게 동이 아사달과 결합한 이거는 뭐냐? 드라비다 아까 했지만 인칭대명사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드라비다의 세계의 핵심이었어 이게 결합한 거예요. 결합해서 나온 게 이 상나라죠.
상나라. 그리고 이 아사달 드라비다로 동일하다는 게 이게 맥이에요, 맥. 이 합쳐진 게 예맥족이죠. 그로부터 부여가 나오고 고구려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또 연장선 발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발해는 이 중간쯤에 서 있죠. 그건 뭐냐면은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세력이 위축됐어요. 한국인의 원래 조상들은. 즉 고구려의 일부 세력과 말갈의 융합한 게 맞아요. 그래서 중간지대에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라가 한반도는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통성은 조선 낭랑 그 다음에 아사달 드라비다로 연결되는 이 루트 속에서 신라를 의미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되면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탄생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게 얽히고 일본 내 아이누랄지 거기 본래 살던 사람들하고 엮이면서 일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역사상으로 공통의 역사의 부분 집합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일본 열도에서 만들어진 게 약간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허무맹랑한 일나 일본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망해서 간 원한을 역사에서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열도와 원시시대 때부터 한반도 남해안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그 심사를 일본이라는 지정학의 입장에서 한반도 고대사를 정리해가지고 엮어놓은 게 일본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을 이해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계체제와 아사달 문명의 변진법적 흥명선세라고 또 만들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세계체제가 도래하면서 중원문명이 일극체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흔들림이 뭐였냐? 15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이 와가지고 일본에 조총을 준 거죠. 그럼으로써 지정학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한 게 임진왜란이. 두 번째 또 일본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게 바로 19세기 세계체제 영국이 패권 노릇을 할 때 조선이 근대화에 성공 못하고 일본에 쓸려갔죠.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승리하면서 일본 제국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파도죠. 이제 세 번째 파도가 이건 거예요. 20세기 세계체제에 미국이 있음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 세계 지정학이 복잡해지게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 국가연합을 통해서 미래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 다시. 왜? 이런 세계체제가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속도 개념이 전통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구촌 지정학으로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의 힘의 축을 미국이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 체제의 유연성을 우리가 가벼이 봐서나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드라비다인 나, 너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의 핵심을 착안해가지고 드라비다와 카라연합의 세계관을 제가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그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성조 영향을 받아서 응아가 만들어지고 응아가 한어에서는 우어로 바뀌고 응아, 우어로 바뀔 수 있잖아요. 한국어는 그대로 나가 존재하는 거고 무성조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일본 열도로 넘어가서 와타시의 앞에 나오는 와가 이 워가 변한 거예요. 왜 그냐? 한 제국 이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응아가 아니고 중국 한어인 워의 영향을 받아서 와가라는 축약된 말로서 나중에 나타낸 말이 와타시다. 일본도 인도 드라비다인들의 언어인 1인칭 대명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건 좀 긴데 그래도 붙여서 하겠습니다. 인도 드라비다 어족의 후손인 타밀인들의 언어와 관습에 대해서 살짝 소개하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허무맹랑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tamin. You know what is intamin? Come. What is intamin? See. What is intamin? Country. 나라. What is intamin? 나டு 나 நீ வா பாரு 나டு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자,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니. 아, she's your 안니. 안니. 똥오줌을 가리다, 우리나라에다 가리다. 근데 타미르는 가리부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이거는 왜 보여주느냐? 가리부 했잖아요. 그 부로 끝난 동사의 끝이 이 부로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한 가리부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언어적 수성은 근데 한국어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일본어에 남아있어요. 일본어에 보면은 오단 동사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일본어의 동사 의미가 무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걸 오단 동사, 이번 오단 동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아소부, 부로 끝나잖아요. 우리말에 놀다 그 뜻인데 활용을 하면 아소비마스 이렇게 돼요. 여기는 여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로 끝났죠. 요거는 도부, 날다, 도부. 요거는 무수부, 묵다. 우리말에 묵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부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동사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경향성은 아까 가리부와 동사 끝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한국어에는 이게 단순화된 거예요. 단순화되고 일본어에 그런 동사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다. 드라비다적 성격의 동사 모양이죠. 우리 어머니 다 있잖아, 다. 타미르도 다로 끝나요, 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했습니다. 일본말로 쏘데시다, 쏘다, 다로 끝나잖아요. 우리말에 따. 중국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좋다고 할 때는 하우더 그러더라고요. 하우더. 경상도 방언에 보면 칠곡 같은 데 가면 그래 행이 더 그래. 그 떠가 다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에도 이 다가 있고 한국어에도 다가 있고 일본에도 다가 있는 거예요. 어디와 관계 있어? 타미러와 관계가 있잖아요. 타미러. 어? 그건 뭐요? 중국어의 형성에 드라비다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타미르도 다로 끝나요, 문장이. 마음 Yes. 이거는 왜 보여드리느냐? 마인드잖아요. 마인드. 이거 들어주면 마인드 그러잖아요. 타미로 마은 그러잖아요. 마음. 우리는 마음. 이게 n이 미음하고 니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하고 중국인들은 미음 발음을 잘 안 하죠. 그건 다 니은으로 가요. 니은 내지 이응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침 미음을 순음을 딱 하죠. 받침으로. 마음. 근데 여기는 마은 그렇죠. 마은. 뭐요? 어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드라비다어인지 어찌 모르겠는데 타미르 쓰니까 영어의 마인드하고 하잖아요. 마인드. 영어는 뭐예요? 인도 유로보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가 산스크리트어적 성격이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 둘, 셋도 자음을 쫓아서 어원 분석을 해보면은 one, two, three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ne, two, one, 한, two, 둘, 셋, three. 자음이 음가가 일치하잖아요. 산스크리트와 관계되는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예. 한국어에 이렇게 인도 드라비다어 내지는 산스크리트어와 관련된 언어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미르에 칸이라는 말이 있다. 이 칸을 왜 또 넣느냐? 볼칸자잖아요. 타미로는 이게 눈이란 뜻이니. 근데
이 칸이 우리는 칸이란 말 안 쓰죠. 보다라는 말 써요. 타미로에 비다라고 있대요. 본다는 말.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게 칸이 된 거예요. 칸. 중국어에서는 너 봐 가면 니 칸이 그러거든. 칸. 니 칸. 칸이 타미로에 있다잖아요. 뭐예요? 중국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말에 드라비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동반도 동이말이 중국 문명의 토대를 닦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칸이 이제 눈인데 이것은 한자의 볼간자와도 연결이 되고 또 한 번 타미로의 칸은 장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말에 이것도 플레이스, 그 사이간자 그 간을 말하는 거예요. 간. 그 플레이스, 로케이션. 이것도 타미로에 있다잖아요. 근데 중국 한자에 있잖아요. 응? 그 이제 우리도 쓰고 있고. 뭐죠? 중국 자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미로에서 온 것이란 얘기죠. 난어를 쓰던 사람들의 언어 속에 중국이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산동반도 지역이 선진 문명으로서 중원 문명을 형성했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나라 강태공에서 밀려나기 전까지 여전히 몇 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북쪽의 시노티베트어의 한어를 쓰는 하족 언어에 수용되었다. 그래서 저게 중국어에 남아있다. 본래는 드라비다어다 이 말이에요. 나너 족속의 언어. 예, 집의 크기를 살 때 뭐 3칸집이다, 5칸집이다, 99칸집이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칸, 뭐 장소라든가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이런 말로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니는 너와 같이 인칭대명사와 관련된 어휘. 이루다른 이다와 같이 동작이나 상태와 관련된 어휘. 요런 건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알다, 아리다. 요거는 한국말하고 똑같죠. 우리 알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루달, 요거 뭐냐면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어요. 일본어에 원형이 이 다가 없지 이루잖아. 이루. 있다가 이루. 이게 추상적인 것, 그 다음에 무생명체, 돌 같은 것은 이 아루를 쓰죠. 아루. 근데 여기는 이제 이루만 나와 있는데 원래 이루와 아루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그런 추상적인 것과 또 생물과 무생물, 사람, 동물 이런 걸 구분해 갖고 이루와 아루를 구분했습니다. 그건 축약해서 쓰면은 우리 발음과 똑같아요. 있다, 아따, 아딴데시오, 있단데, 있다요. 똑같아요. 일본어에 이게 뭐냐면 드라비다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어에 있는 동사에 이루가 한국에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어원이 이루. 드라비다어에 바람. 여기 바람. 이 바람은 이 갑골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바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고대 갑골문의 바람풍자 바람이 지금 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풍이 아니었고 발음이 바람이었다. 바람. 나중에 이게 중고 한음 이렇게 지나오면서 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근데 드라비다어에 있잖아요. 드라비다어에 바람이 있어요. 응? 현대 드라비다는 다르지만 고대 타미로에 드라비다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 이게 중국에서 곽골문에 바람풍자 써놓고 바람이라 읽었다. 이거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어의 많은 부분들의 뿌리가 인도 드라비다어와 관계가 있다. 나너 족속과 관계가 있다. 나너. 1인칭, 2인칭 되면서 나너 족속과 관계가 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고 강태국한테 쫓겨난 흔적이다 얘기죠. 이게 다 증명되고 있어요. 바람. 이분은 이제 최춘태 박사라는 분인데요. 각골문의 발음은 고대 우리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즐거울 낙자, 바람풍자, 곰음자 이게 복원음이 갑골음에서 가락, 바람, 고마 그런다는 거예요. 상고음에 오면은 가락, 바람, 금 이렇게 바뀌고 중고음에 오면은 이게 시대를 말하는 건데 이게 중국 발음은 웅, 풍, 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갑골음에서는 한국어 발음하고 똑같죠. 응?
근데 다른 것들은 뭐 발견을 확실히 못했지만은 바람은 타미로잖아요. 드라비다오. 이런 것들, 드라비다오가 중국어에 그대로 나타냈다. 그러면 그 말을 쓰던 사람들은 나너를 쓰던 사람들. 나너. 인칭대명사 나너를 쓰던 사람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 카라연합의 세계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카라연합민주당으로 거듭나가지고 미래의 좋은 청사진을 출동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미래가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거대 정당이 될 것이다. 당당하게 일본의 자민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단일 대우의 힘을 꿋꿋이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